네, 이제 종목 Y에서는 국내 증시 종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움직였던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급락세를 나타냈던 우리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2,400선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에는 누보가 있고요. 그 위에는 노터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무상증자를 발표한 후 급등했던 종목이지만 현재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서암기계공업과 하이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바로 SDN이었습니다. 12%대 강세 나타냈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서암기계공업부터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20.65% 상승하면서 1,0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9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주 안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서암기계공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바로 비료 기업인 누보 볼까요? 네, 먼저 전일에 23.82% 상승하면서 3,01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여름하면 꼭 찾아오는 장마가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죠. 이처럼 본격적인 장마철의 예상이 누보와 같은 비료주들의 강세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주 23일쯤 전국적인 강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보를 한 바가 있죠. 장마철에는 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회복을 위해서 비료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이처럼 비료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에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기에 전쟁도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식량과 또 비료의 수출 제한 소식도 비료주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수요해진 것과 더불어서 업체의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에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게임이죠.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월요일에 출시했는데 그날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애플에서 1등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10% 넘게 급등을 한 건데 아무래도 첫날에 급락을 했던 게 이 게임주들이 성장주니까 부진했던 그런 탓일까요? 네, 그것도 있었고요. 일단 시장이 그날 굉장히 많이 불안정했기 때문인 점도 있고 신작을 출시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날 장중에 어떤 뭐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신작이 조금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급락을 조금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좀 네. 인기가 없었나 봐요. 일단 뉴스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장 이후에 일단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1위 그리고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 나타나게 되면서 그 다음 날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매출 1위 같은 경우에는 11시간 만에 달성을 했었는데 그 인기 게임인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14시간이 지난 이후에 매출 1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초기 1 매출이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광고 영상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약간 게임이 조금 매니악합니다.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게임이 매출이 나와주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가 지난 하반기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리고 P2E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었지만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진도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성의 추이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과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차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전의 게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신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게임이 얼마나 진행이 잘 되는지 그리고 신작이 얼마나 잘 터져주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름 방학과 휴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게임사에서 신작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작 4종을 예정하고 있고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북미, 그리고 유럽, 일본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추가적으로 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작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한국카본입니다. 어제 8.4% 올랐는데 아무래도 저선주들이 지금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하락장에서도 나름 선방했던 섹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난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증시 반등 나오고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 붙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주를 한번 보면은 이제 조선 3사뿐만 아니라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처럼 뒤따라가는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대장주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자. 네네, 뭐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장비주라든지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다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NG 운송에 필요한 본행제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동성 화인텍과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과점 형태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서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조도 나타나고 있고 IMO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본행제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잔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말 수주 잔고만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 매출액의 약 2배 정도일 수준인 만큼 굉장히 탄탄한 수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한번 받으면 실적으로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기 보니까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는 내년부터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매출이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객사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업사이드가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LNG 외에도 뭐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액화수소 본행제 기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항공기로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주 잔고 바탕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신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 또 코멘트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SDN 되겠습니다. 역시나 12% 급등했고요. 나름 또 하락장에서 선방했던 섹터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앞으로도 좋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계속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든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봐야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어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착공 소식에 강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라든지 발전 시스템 건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태양광 인버터의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인버터를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이력도 나타나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다수의 국제화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테마성이라고 볼 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그리 매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성장주 같은 경우에 재무 구조가 그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기업보다 실적이 크게 뒷받침이 나타나고 있고 뒤가 있는 종목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DN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만은 일단 저는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OCI라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개선세가 크게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되 SDN 같은 경우는 일단 테마성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컸던 세 종목 카카오게임즈는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조선주와 태양광 관련주까지 전체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